예,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최초 온라인 소통방송 내게온 교육 첫 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대전시 유용욱 사무관입니다. 오늘은 첫 회부터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신 우리 김상곤 부총리님 모셨는데요. 너무 유명하신 분이지만 스스로 한번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무엇보다도 온라인 방송인 내게온의 이제 첫 방송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살아왔습니다. 교수 26년 하는 동안에 교육 사회운동을 계속하였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는 경기도 교육감으로서 이제 초중등 교육의 혁신을 위해서 이제 애썼습니다. 새로운 정부 탄생 과정에서 바로 이제 교육과 관련한 여러 토의라든가 또 정책 수립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이제 부총리님 컨셉 자체가 저희가 이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소통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셨어요. 부총리님 되게 진지하시고 지금처럼 또 이런 얘기 하시는 거. 네. 그래서 좀 난감한 질문을 좀 사회자가 드릴 수도 있습니다. 부담감이 좀 없으신지 이걸. 뭐 괜찮습니다. 제가 부드럽게 잘 넘어갑니다. 저 오기 전에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제가 뭐 질문 하나 잘못했다가 어디 아니 그게 소원이라면 아니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그 장관님으로서 이제 부총리로서 그 자리에서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냐? 참으로 바쁜 하루지요. 사실은 해야 될 역할이 이제 국정과제이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이제 바쁠 수밖에 없죠. 그런 한편 또 이제 개인적으로도 명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여유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상당히 바쁘세요, 부총리께서. 매일 뭐 현장 방문이라든지 뭐 보고 받으시느라 바쁘고, 사실 그런 바쁜 일정들을 이제 소화하실 때는 좀 체력이 중요하실 것 같은데 체력 관리 같은 것은 어떻게 하시는지? 예, 큰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체력 관리는 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워낙에 이제 저는 산행을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그러나 이제 지금은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려우니까 매일같이 한 40분 내외 정도를 걷습니다. 참 재미가 없는 취미를 갖고 계시는 그 교육부 장관이라는 게 상당히 힘든 직책입니다. 하다 보면은 뭐 국민들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도 듣고 뭐 뜻대로도 안 되는 것도 많고 그러다 보면 내가 이거 왜 했지 이런 생각도 분명히 들 것 같은데 그러신 적은 없으셨는지. 때로 힘들 때도 있고 때로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나가야 하는 게 이제 장관이 해야 될 역할이라서 그런 면에서 이제 최선을 다하는 게 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힘드시긴 하시다. 아니 사람이니까 어찌 힘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소명감과 이제 책임감으로 이겨 나가는 거죠. 저도 힘들어요, 장관님. 장관님은 뭐 장래희망 어렸을 때 이제 장래희망이 혹시 교육부 장관 꿈을 꿔보신 적이 아닙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장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고자 하는 생각을 거의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그래서 이제 저는 과학자가 되고자 하는 꿈을 가졌었죠. 한 반에 한 30명이 희망한다. 네, 맞아요. 흔히들 갖는 그렇죠. 대통령 아니면 과학자.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당시에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 때, 6학년 때 눈 검사, 시력 검사를 했는데 그때 정록색약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이 정록색약이면은 과학자가 되는 것은 좀 포기해야 된다고 해서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부총리 최근에
고등 래퍼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예. 아세요 혹시? 예, 한두 번 이야기 들은 적은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봤을 때는 안타까운 특징이 뭐가 있었냐면은 이 상을 이제 뭐 1, 2, 3등 한 친구들이 다 이제 학교를 안 다니는 친구, 자퇴를 하고 이제 음악에 집중한 친구들이었습니다. 교육부 장관으로서 이렇게 학생들이 본인들의 꿈을 위해서 학업을 그만두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가장 바람직한 교육은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가지고 있는 소질과 소양, 적성에 맞는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동안 대량 생산 시대를 거치면서 거기에 맞는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사실은 개인 맞춤형 교육이 이제 거의 안 됐었죠.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이제 특별한 소질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자기 길을 가기 위해서 학교를 그만두는 안타까운 상황도 이제 벌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는 개인 맞춤형 교육으로서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일, 본인들이 가고자 하는 길, 거기에 맞는 교육을 시켜가는 게 이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학교에서도 자기 소질을 이렇게 키울 수 있는 자기가 주도하는 학습이 될 수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모범생이셨는데 부총리께서도 혹시 학교를 뭐 그만두고 싶으셨던 적은 없으셨는지? 저도 이제 사춘기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이 있었는데 부모님에게 대들기도 하고 때로 학교 가기도 싫었고 때로 이제 선생님한테 꾸중 듣기도 싫고 그때는 이제 선생님들이 꾸중도 하고 또 얼차려도 하고 매 때리기도 하고 이제 그랬던 상황이니까요. 그런 게 이제 싫기도 하고 이제 반항심도 생기기도 하고 이제 그랬었죠. 사실은 그 학업 중단이라는 문제가 누구한테나 다양한 그런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 교육이 우리 아이들에게 다니고 싶은 학교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선생님들도 이제 와서 가르치고 싶은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말인데 요새 좀 뜨거운 이슈입니다. 이제 국민 참여 정책 승려제. 교육부가 이제 국민들한테 뭐 정책을 떠넘긴다 또는 뭐 결정을 미룬다라는 비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 비판에 대해서는 부총리께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결정 중에 이제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모든 주요한 정책을 국민들의 뜻을 묻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교육의 가장 중요한 정책은 바로 국민들에게 뜻을 물어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정책들을 국민 참여 정책 숙려제를 거쳐서 결정하는 게 당연한 과정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사실 되게 제가 좋아하는 속담 중에 빨리 가려면 이제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 정책 자체가 이제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 멀리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함께 가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돌발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핸드폰 인터넷에 김상곤 이렇게 쳐보신 적이 있는지? 아니 이제 저와 관련된 뉴스는 이제 가끔씩 검색을 하죠, 당연히. 댓글 뭐 이런 것도 댓글 이런 거. 아니 이제 때로는 뭐 좀 적극적으로 격려하는 댓글도 있지만 이제 또 비판하거나 이제 또 비난하거나 역설에 가까운 말도 이제 있는 것은 이제 가끔씩 봅니다. 다 보시는군요. 그건 당연한 이제 그 국민들의 또는 이제 교육 가족들의 표현이고 하니까 그것은 제가 이제 참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죠. 일단 그럼 이제 직원 입장에서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교육부 모든 과가 뭐 고생은 다 합니다. 이제 모든 과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다 이제 자기의 역할을 충실하고 있는데 특히 격려해주고 싶은 과가 하나 있다면 어디일까요? 과만 이야기해가지고 좀 곤란할 것 같은데. 참 오늘 힘듭니다. 온라인 방송을 진행하시는 대변인실이라고 하고는 싶지만 그러나 이제 그보다 제가 보면은 엄청난 이제 민원에 시달리는 이제 그런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교육부의 민원 콜센터라고. 민원인들이 때로 뭐 하소연하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고 역설도 섞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별의별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다 견디면서 우리 교육부에 대해서 설명하고 홍보해야 되는 역할이니까 가장 감정 노동상으로도 이제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두 번째. 지금 대변인실 나올 때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차별을 없애고 이제 기회를 균등하게 하고자 하는 건데 우리 교육에서도 차별을 없애고 기회를 균등하게 하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한 요체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와 관련되는 게 이제 특수교육과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이제 부서가 우리나라 이제 장애 학생들을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그 모습이 가장 마음에 들고 이제 아름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더 이상 여쭤보면 이제 상처받을 것 같아가지고 더 이상 여쭤보지는 않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아직 1년은 아직 안 되셨어요, 부총리 계신지. 근데 그간 이제 지금까지 부총리로서 이제 지내시면서 가장 이건 정말 제일 기억에 남는다. 내가 1년을 회고해봤을 때 이게 제일 먼저 생각이 난다. 요건 어떤 게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이제 작년 11월 15일 포항의 진도 5.4에 이제 지진이 나서 다음 날 시행하기로 했던 이제 수능을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바로 일주일 연기한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연기 결정을 한 것도 우리가 이제 의견을 모아서 했고 또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제가 해서 했습니다만은 그 일주일 동안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교육부 직원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역량을 발휘하는 것을 보고 정말로 이제 믿음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 후인 11월 23일 날 수능을 아무 차질 없이 무난하게 무사히 잘 치러내도록 했다는 게 정말로 이제 자랑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렇죠, 부총리님. 그 지진이 사실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또 천재지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수능 전날에 이렇게 딱 터졌을 때도 이렇게 바로 대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교육부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오해도 갖고 계시고 이제 미흡함도 생각하시고 아쉬워하시기도 하시지만은 한국 교육을 이만큼 이제 발전시키면서 쌓아왔던 역량이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전문적인 능력이라든가 판단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모여서 그런 이제 연기 결정을 하는데 이제 도움을 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한테 공을 돌리시는. 하여튼 사상 초유의 사태에서도 정말 모든 국민들이 칭찬하는 결과를 냈던 것 같습니다. 가장 또 기억에 남으실 것 같네요. 부총리님 이제 실제로 부총리님도 이제 거의 1년이 다 돼 가시면 실제로 지금 문재인 정부가 1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을 이제 총괄하시는 입장으로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교육 정책이 추진이 됐고 교육부는 어떤 분야에서 특히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것들을 이제 소개를 해주신다면. 금년에 이제 문재인 정부는 이제 국민이 공감하는 삶의 질의 개선 이것을 이제 지향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마찬가지로 이제 국가 책무성을 강화해서 바로 이제 모든 국민들이 기회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누리과정을 국가가 부담한다든지 그리고 교육 급여를 대폭 늘린다든지 국가 장학금을 늘린다든지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유치원의 국공립 비율을 높인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 이제 교육의 기반을 공공화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모두 다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게 이제 금년에 훨씬 더 중요하게 이제 중점을 두는 것이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고등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직업교육이라든가 평생교육 이것을 전체 전 국민에게 이제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질문 좀 사적인 질문으로 좀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버지 김상곤으로서의 자녀 교육 철학 뭐 아니면 교육관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이야기할 때 제가 제일 좀 쑥스럽고 이제 안타까운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놀아준다든가 또 아이들을 뒷받침한다든지 이런 것에 이제 참 인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늘 미안한 생각을 하는데 자식들한테 영상 편지 한 번 짧게 예, 여기 카메라 보시면서 예. 세미, 세정, 지영아 너희들 잘 자라줘서 고맙다. 그런데 이제 자라는 과정에서 아빠가 너희들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또 너희들과 제대로 놀아주지 못해서 늘 마음에 남는다. 그런 점 앞으로도 내가 참고해서 너희들이 손자들을 낳으면은 더욱더 잘 해줄게. 그 얘기를 또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최근 미투 운동, 네, 특히 교육 분야는 계속 이제 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고 부총리께서는 교육 분야 미투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경하게 대처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미투 운동에 대한 좀 견해 그리고 미투 운동이 끼친 영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은. 교육 권력 관계 때문에 일어나는 이제 성희롱, 성폭력은 당연히 해지되어야 하고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조사를 해서 단호하게 조치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육부에서는 그걸 위해서 이제 성희롱, 성폭력 근절 추진단을 만들어서 장관님 제가 직접 이제 단장을 맡고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된 이제 자문위원회를 외부 전문가들로 꾸려서 앞으로 이걸 제도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 거기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만 안 두시겠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건 단호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만둬 이렇게 한번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크고 작은 사건들로 교육부가 사실은 이렇게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뭐 국민들께서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부분도 있는가 하면은 정말 좀 이거는 오해인데라고 생각하는 뭐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도 꽤 있거든요. 장관님께서는 이 오해는 좀 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혹시 있으시다면? 두 가지의 이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작년 8월 달에 2021학년도 입시를 결정하는 그것을 1년 유예하는 이제 그런 연기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2016년 3월에 수능 개선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동안 그 연구 검토하고 정책을 수렴해 왔습니다. 그걸 받아서 사실은 교육 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제 논쟁들이 일어났고 그 의견이 모이기가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아니다. 이제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교육 철학을 담은 그런 입시 방식을 만들어서 이제 발표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1년을 유예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금년 초에 바로 이제 유치원 방과 후 영어 문제입니다. 공교육 정상화법 때문에 바로 이제 금년 2월 28일까지 마무리되게 돼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유치원 방과 후 영어를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1월 말까지 결정을 하겠다고 하면서 의견을 묻는데 이것 또한 이제 그 유치원의 학부모님들한테서 엄청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됐죠. 그래서 이것 또한 뭐 이렇게 이제 단기간에 결정하는 것보다 좀 여유를 가지고 결정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이제 판단 하에서 1년 결정을 유예했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유치원 방과 후 영어 문제는 하반기에 바로 아까 말씀드린 국민참여 정책 숙려제를 통해서 이제 결정하려고 예정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어서 그건 좀 안타까워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1년 동안에 이제 문재인 정부 교육 방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향후 1년에는 또 어떻게 정책들이 진행될지 약간 요즘 말로 스포를 좀 해주신다면.
문재인 정부 1년은 정말로 이제 교육의 전반적인 초기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이었고, 이제 2년째 들어가서는 바로 이제 본격적인 이제 교육의 변화, 그리고 국민과 다가가는 교육이 되도록 하는 이런 작업들이 있어야 될 겁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금년 8월 말까지는 2022학년도 입시를 발표할 예정이고, 그 발표와 함께 그 고등학교의 이제 고교 학점제, 그리고 이제 성취평가제, 그리고 또 고교 체계 개편, 이런 것을 이제 종합해서 이제 발표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초중등 교육을 앞으로 정상화시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전반적인 이제 비전이나 목표, 지향,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 이제 발표해 나갈 거고요. 그야말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등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면서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더욱더 이제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는 바로 직업교육도 국민 모두가 재교육, 재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변화시키는 거고, 그리고 평생교육의 장도 바로 국민들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평생교육의 프로그램들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이제 평생교육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봅니다. 네, 교육부 장관으로 오시면서 그 교육감 때 그 파워 이런 것들이 많이 못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좀 다르죠? 그렇죠. 이제 교육감은 이제 선출직으로서 주어진 권한을 성실하게 최대한 활용하고, 그 속에서 이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게 이제 교육감이고, 교육부 장관은 실은 이제 다른 부처하고 교감하면서 소통하고, 그리고 이제 국회와도 소통하면서 교육의 전반적인 흐름과 방향을 조정해 나가는 역할을 이제 교육부 장관이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완급을 조절한다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야 될 점들이 많죠, 교육부 장관으로서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감안하면서 해 나가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국민이 원하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그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그런 방향의 교육을 시키고, 그런 방향으로 교육이 변화하는 게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이거 뭐 질문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 교육감 되게 많이 싸우셨잖아요, 그때가. 당시에 정부하고 제가 하는 일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이제 좀 견제하고 또 제지하는 그런 과정들이 조금은 있었죠. 그 소확행이라는 이야기를 혹시 아시는지? 예.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예, 이게 소확행인데, 장관님의 그런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근래에는 이제 강가나 바닷가에 조용한 마을에 가서 그 명상하면서 좀 시간 보내고 싶어요. 고요한 강가에서 명상. 예, 참 부총리님다운. 아직 일주일 뒤면은 스승의 날입니다. 다음 주인데 교육부 장관님이시면은 당연히 또 마음속에 스승님 한 분은 간직하고 계실 텐데 어떤 선생님 제일 기억에 나십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이셨던 이무겸 선생님이라고, 이제 그분은 늘 제 가슴 속에 살아 있죠. 초등학교 6학년 때는 몇 년? 1961년 바로 5.16 쿠데타가 났던 상황입니다. 쿠데타가 났던 시절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엄혹하고 그리고 이제 힘든 시절이었죠. 근데 그때는 더더구나 이제 한 반에 한 70명 됐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선생님이 우리 반 학생들 하나하나 다 이제 챙겨주시고 집에 갈 때 어떻게 가라 하고 이제 교문 앞까지 다 인솔을 하시고, 이제 그래서, 그리고 이제 평소에도 엄하게 하시면서도 사랑을 그대로 이제 보여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처럼. 예, 그렇죠. 형님처럼, 아버지처럼. 중님 뭐 좀 길게 녹화가 진행이 됐습니다. 어떠세요? 이야기를 좀 해보니까. 사실상 이제 교육과 관련해서 또 이제 제 개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질문해서 약간은 당혹스러운 부분도 있었지만은 제가 그 표를 안 내려고
그리고 우리 사회를 보는 사무관께서 워낙 날카롭게 질문을 해서 제가 때로는 말문이 막히려고도 했지만은 그것도 잘 극복한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길게 이제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분들께 우리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과제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교육만큼 가깝게 다가가는 이제 분야도 없다고 봅니다. 이런 교육을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를 기를 뿐만 아니라 세계로 뻗어나가는 이제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을 바꾸어 나가는 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우리 교육가족들과 함께 발맞추면서 우리 교육 차근차근 바꾸어 나가고 더욱 좋은 교육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회부터는요, 저희가 이제 교육가족 여러분의 궁금증을 이제 주제별로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 끝나고 이제 자막이 나갈 겁니다. 그 자막을 통해서 궁금한 내용 이런 것들을 댓글이나 아니면은 뭐 메일이나 이런 것들로 올려주시면 저희 교육부 관계자가 허심탄회하게 여러분의 궁금증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는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